안녕하세요. 헨티비 정혜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요, 바로 우리는 보물찾기 ING라는 책입니다. 오늘 이 책 중에서 첫 번째 작품 소개해드릴 차례인데요. 함께 책 읽어볼게요. 먼저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요, 이시우 작가의 커피 예찬이라는 작품입니다. 먼저 작가 소개부터 함께 해볼게요. 이시우, 학교에서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고 국악 관현악단에서 해금을 연주하며 지금은 글을 써보았다. 모든 종류의 문화예술, 향이 좋은 것들과 맛있는 것들을 사랑한다. 취향도 잡식에 산만한 인생이지만 너저분하게 버려놓은 일들을 즐기며 충분히 해낼 때 행복을 느낀다. 앞으로도 그렇게 산만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자 한다. 네, 그러면 이시우 작가의 커피 예찬이라는 작품 읽어드릴게요. 커피 중독에서 벗어난 지 몇 년이 지났다. 커피를 대체할 기호품을 찾기 위해 광활한 탐색의 결과 무엇이라도 기호품이 없이는 살 수 없나 보다. 이 탐욕스러운 혓바닥 같으니라고. 지금은 차의 향에 취해 살고 있다. 그러나 차가 가진 카페인은 딱 밤이면 그 기능을 다한다. 차 향의 취기가 사라지면 졸음에 취한다. 다음날 출근에 부담 없는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심심한 입맛으로 하루를 일찍 마감하기는 왠지 아까워 커피를 마실 기회가 있다면 꼭 마시는 편이다. 게다가 사랑하는 내 친구들은 어쩜 그리 커피 맛집들을 많이도 알고 있는지. 은은히 홀짝거리며 자신도 모르게 스며들듯 취하게 되는 것들이 있고 반짝 자극이 들며 중독되어 자꾸 찾게 되는 것들이 있다. 개인적인 느낌으로 와인은 홀짝이고 맥주는 반짝인다. 차는 홀짝이고 커피는 반짝인다. 아무래도 내가 대체품을 잘못 찾은 것 같다. 하지만 그렇다고 커피 대신 맥주를 마실 수는 없지 않은가. 그리고 엄밀히 따지자면 맥주의 반짝과 커피의 반짝은 약간 다르다. 맥주는 즉각 반짝이지만 커피는 약간의 시간이 지나야 한다. 맥주의 반짝은 목구멍에서 일어나지만 커피의 반짝은 심장에서, 신경계에서, 온몸에서 일어난다. 그 반짝하는 자극 때문에 대학생 때 시험 준비를 하면서 다녔던 구립도서관 열람실에서 나는 테이크아웃한 커피를 마셨다. 도서관은 참 반짝하는 것도 없고 자극도 없다. 저마다 가슴에 뜨거운 열정을 품고 그곳에 있는 것이겠지만 불꽃 같은 건 없고 지쳐서 늘어진 더위만 느껴지니 묘한 일이다. 커피의 맛이 어땠는지 모르겠다. 지금 와서 검증해 볼 수도 없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하물며 홍대거리는 오죽하겠는가. 하지만 테이크아웃 했던 커피잔, 그 종이컵에 적혀있던 문구는 아직도 기억한다. Black as the devil, hot as hell, pure as an angel, sweet as love. 커피를 두고 이런 서정적인 시라니 그리 어색할 일도 아니다. TV에 나오는 커피 광고들만 해도 다들 얼마나 서정적인가. 하지만 이 시를 쓴 사람이 시인이 아니다. 아니 애당초 이게 시가 아닐 수도 있다. 그냥 한 말이 너무 그럴듯해서 어록으로 남은 걸지도. 이 말을 한 사람은 정치가다. 나폴레옹의 최측근이자 실세였던 외교가 탈레랑. 그러므로 원문은 아마도 프랑스어일 것이다. 테이크아웃 잔에 적힌 건 저 네 문장이었지만 몇 줄 정도가 더 있었다. 다 적기에는 좀 산만하기도 했을 것 같다. 저 네 문장이 형용사 as 명사로 통일되어서 리듬감도 있고. 네, 다음 파트는요. 커피의 본질은 유혹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때 그렇게 커피에 미쳐 있었다. 카페인에 예민한 편인데 그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때도 있었다. 학생 때 늦은 밤까지 과제를 해야 할 때면 깨어있기 위해 커피를 마셨다. 소수의 아주 부지런하고 존경스러운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알 것이다. 종일 과제에 집중하며 자정이 넘어간 시간까지 깨어있는 게 아니라는 것. 어쨌든 커피를 마시면 심장이 뛰었다.
지금까지는 심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던 것처럼 온몸을 구성하는 세포 하나하나가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여 평상시의 능력 이상의 일들을 해내는 느낌이었다. 물론 좋은 학점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뭐 어떤가 그 지독하게 오랜 게으름에도 끝내야 했던 과제를 결국 끝냈다는데 의의가 있는 거지. 반짝이는 생각들은 또 얼마나 잘 떠오르는지. 보통 감성적인 생각들은 쉽게 상하는 예민한 수제 디저트 같을 때가 있다. 특히 생과일과 동물성 크림을 사용한 대부분의 감성 충만한 생각들은 달밤에 싱싱하다가 해가 뜨면 상해버린다. 다음날이 되어서도 적당한 당도와 느끼함, 신선함과 상큼함을 유지하고 있는 생각들은 참으로 소중하지만 아쉽게도 그리 흔하지는 않다. 하지만 커피를 마신 후 떠오르는 생각들은 그렇게 예민한 원료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다. 밤에 떠오르는 생각과는 달리 당도가 그리 높지는 않고 느끼하지도 않다. 디저트에 쓰이는 과일 같은 상큼함과도 거리가 멀지만 살짝 산미가 느껴지는 신선함이 있다. 그래, 딱 커피 같은 생각들이다. 잠에 꼭 들어야 할 때는 커피의 이런 각성작용이 참 곤란하기 이를 데 없었다. 눈을 감아도 눈동자가 자제력 없이 움직이고 몸은 분출하려는 에너지를 다 수용하지 못해 부들거렸다. 그럴 때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라디오를 듣곤 했다. 중저음의 달달한 핫초코 같은 목소리가 잘 자요 라고 하며 프로그램을 끝내도 잠은 전혀 오지 않고 그 다음 프로그램까지 끝날 즈음이면 해가 뜨려는 듯 창밖이 조금 밝아졌다. 귀에 들리는 이 목소리가 현실의 소리인지 꿈속의 소리인지 창밖에 보이는 풍경이 현실인지 꿈인지 헷갈려 하다가 무의식의 세계로 갔다. 그게 당시의 낭만이었다. 나의 경우에는. 다음날 몇 시간 못 자고 일어나 학교에 가서 피곤해 절어 있어도 악순환이 반복되어도 그게 악순환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커피를 마시고 나서 머릿속에 형광등이 켜지는 기분. 깊은 밤 핫초코같이 달달한 라디오 진행자의 목소리, 일출과 함께 나른하게 잠드는 것, 잔잔한 스파크가 튀며 흥분되는 기분. 그 흥분을 느끼고 싶어서 커피를 계속 찾았다. 시간이 지난 후 언젠가부터 이게 악순환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며 커피를 끊었다. 그러나 기회만 있다면 이 낭만을 다시 곱씹어보는 것이 금요일, 토요일마다의 작은 낙이다. 네, 다음 파트는요. 진한 향기는 와인보다 달콤하고 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쩌면 그때는 공부가 너무도 하기 싫어 도피할 곳을 찾았던 것 같기도 하다. 당시 나의 좁은 세상으로부터 눈을 돌려 갈 만한 곳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래서 바로 늘 가까이에 있던 커피로 도피했다. 이 시험에 떨어지면 두 번 다시 보지 않을 거라며 틈틈이 커피에 대한 책들을 읽기 시작했다. 바리스타가 되려고 했던 것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 준비하던 시험에 합격한 건 정말 다행인 일이었다. 커피 장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바리스타가 될 수 있었을지도 의문이지만 되었다 하더라도 결코 그 치열한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보통의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만드는 커피들은 대부분 에스프레소를 기본으로 한다. 거기에 물을 넣는지 우유를 넣는지 어떤 시럽을 넣는지 크림을 올리는지 등의 여부에 따라 이름이 붙여진다. 그러나 내가 알던 그 커피의 메뉴들은 책에서 극히 적은 페이지만을 차지하고 있었다. 와인은 홀짝이고 커피는 반짝이라 했음에도 이 둘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향이 진해지는 것이 그중 하나이다. 에스프레소를 30초의 과학이라고들 한다. 짧은 시간 고압으로 커피액을 밀도 있게 추출해내는 에스프레소는 묵직한 바디감을 가지고 있지만 원두의 고유한 개성이 존중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오랜 시간을 들여 추출하는 핸드드립 커피는 자신만의 독특한 향을 품고 있다. 그 독특함에는 향 이상의 무언가가 있어서 아메리카노처럼 물을 더 붓기도 애매하고
라떼처럼 우유와 섞는 것도 왠지 어울리지가 않는다. 세월이 흘러 개성은 강해지고 고집도 세진, 그러나 품위 있게 나이든 노인과 닮은 것 같기도 하다. 물줄기를 맞으며 부풀어 올랐다가 가라앉았다를 여러 번 반복하며 진해지고 짙어진다.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오랜 시간이 오랜 원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포도와 원두는 신선해야 한다. 과정에 들이는 정성과 시간이 길수록 그윽해지는 것이다. 심지어 에스프레소에 비해 카페인 함량도 더 높다. 느림에서 오는 핸드드립 커피의 개성은 때루와에서 나온다. 커피도 와인처럼 때루와에 따라 다른 풍미를 가진다. 그때 읽었던 커피 기본서에서 가장 많은 부분 서술되어 있던 내용이 바로 원두의 생산지에 따른 커피의 특징이었다. 물론 커피를 내리는 바리스타의 스킬 또한 때루와의 요소들 중 하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커피의 맛을 잘 내는 곳을 찾아 여러 잔을 주문해 놓고 동시에 마셔보는 것은 미각적, 후각적, 지적으로 꽤 즐거운 취미였다. 그 취미를 기꺼이 함께 해줬던 고마운 사람에게도 과연 즐거운 취미였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릴게요. 커피 예찬이라는 제목답게 커피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뒷부분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은요, 찾아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뒷부분에는 부드러운 맛은 키스보다 황홀하다 라고 적혀져 있고요. 그리고 악마처럼 검고 라는 소제목도 있습니다. 다음은요, 또 지옥처럼 뜨거우며 천사처럼 순수하고 사랑처럼 달콤하다. 이렇게 해서 이 커피 예찬이라는 작품은 끝이 나는데요. 커피 예찬이라는 작품, 커피를 마시면서 즐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다른 작품으로 또 찾아올게요. 안녕!